어느새 불쑥 가을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숲이 붉게 물드는 시간. 숲속 가장 깊은 곳, 어둡고 습한 곳에 숨어있던 생명들이 이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 아이고 이건 아주 문이셨건. 네, 이 가을 찾아온 버섯입니다. 저 가을산에는 단풍만 있는 게 아니라 버섯 두걱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맛을 봐야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함께 가을 정치 한번 맛보시죠. 버섯 구경 좀 하시고 같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고군분투도 시작된다죠. 기차를 주겠다 서기 입었어. 봐라 봐봐. 그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땀과 추억을 진한 향기로 품은 가을산의 주인공들. 오늘은요, 버섯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바탕 쏟아진 비가 가을산에 운치를 더합니다. 사과가 엄청 연그렇습니다. 아이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봉화 서병리 마을은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병리 가는 길 이쪽이 맞습니까? 예. 쭉 올라가면 돼요? 예. 어떻게 이 동네에 사십니까? 예. 이 동네 이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마침 잘 됐네 그럼. 예. 이제 목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십시다 그럼. 예. 그런데 사과보다 먼저 마을의 이름을 알린 특별한 나무가 있다는군요. 아주 깊은 숲이네요. 여기도 버섯이 많이 나게 생겼네. 예, 버섯이 많이 납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발목은 걸 오늘 이걸 나른다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저희가 요 시간 맞춰 왔어요. 이게 지금 목도 오는 거죠, 목도. 예, 목담입니다. 아유, 이거 옛날에 와서 듣긴 들었는데 이건 지금 소나무입니까? 예, 춘향목입니다. 춘향목.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춘향목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나무들은 물통하게 굽어서 올라가고 이러는데 춘향목은 부태렁처럼 처음에 탁 나무들이 따뜻하게 자라면서 똑바로. 예 쪽발에서 크면서 이 피가 이렇게 빨갛게 이게 춘향목이 특징입니다. 노래가 있어. 춘향목이라 불리던 이 소나무가 그 주인공인데요. 벌목한 소나무를 어깨에 지고 나르던 목도의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무거운 나무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소리에 발을 맞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산촌 사람들에겐 피할 수 없었던 고된 일이었죠. 아이고 좀 쉬시고. 야 이게 무게가 이게 젖국이라 가지고 지금 이게 무게가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이 한 300kg 정도. 300kg? 예. 이거 300kg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혹도 나고 혹도 요 만지면 혹이 지금 있어요? 어유 손이 잡히네. 아유 이게 굳은 살이야 말이죠, 그죠? 이제 목도하며 부르던 이 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춘향목이 나가신다 어영차. 하지만 뒷목에 남은 굳은 살처럼 여전히 곧게 뻗은 춘향목들이 마을 산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다 올랐다. 이제는 잘 찾아봐라. 그리고
가을이면 어김없이 귀한 보물들을 나무 아래 숨겨놓는다는데요. 때를 놓치면 낭패를 보기 일수라 서둘러야 한다는군요. 네, 송이풀 요런데 항상 요런 데를 이렇게 들새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 밑에서 송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게 형성이 많이 돼 있으면 눈 막 부르부르 뜨고 막 찾으러 댕기죠. 그 밑을. 눈에 띄지 않게 꽁꽁 숨은 녀석들을 찾아내느라 저마다의 방법이 총동원되는데요. 야 여기 있다. 거기 나무를 이렇게 톡톡 두들겨 보죠. 그러면 뭔가 거기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네, 수북히 쌓인 낙엽을 걷어내자 다소곳이 숨어있던 송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이거는 좋다 송이. 형님. 응?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고맙지 뭐. 한 7cm 이상. 그래가 동그란 게 예쁘고 벌거지도 먹지 않고 이래 이쁜 송이가. 야야, 옆구리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실고 내려왔어요. 지게 하도만. 바지게 지게 지고 이제 요 소쿠리 달려갖고 이제 지고 막 들고는 못 내려와요. 너무 많이 따니까. 송이는 주로 20년에서 50년 정도 자란 적송의 뿌리에서 자란다는데요. 아, 봐봐. 와 이거 대물 2개 잡았다. 캘 때도 부러질세라 조심조심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산에 속이 따라와갖고 하나 발견 딱 하면은 그 기분 진짜 엄청납니다 그거. 이거 잘 갖고 가요. 아이고, 걱정 마시게. 하나라도 각 부러지면은 큰일 납니다. 송이를 내어주는 춘향목이 마을 사람들에겐 복동이 인셈인데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운무가 많이 껴요, 이렇게. 산이 높아서 그러죠. 이거 차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모든 사과니물이 다 맛있는 게 그 이유가 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 덕분에 송이도 더 단단하고 진한 향을 품었다죠. 꽁다 싸셨네. 이렇게 안 하면 습기가요. 이게 우리가 전체가 지금 우리 춘향목 거기서 예예. 모두 서식하는 걸 지금 채취해온 거예요, 그죠? 예예. 야, 송이는 물에 씻지 않고 손으로 찢어 어휴.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그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야, 이게 춘향목이 내놓은 송이버섯 맛. 이 맛이로구만. 그러더니만 입안에서 이걸 나 혼자 먹기에는 그 향이 너무 아까운데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 향. 쫄깃쫄깃. 아 육질이 살아있네. 아, 여긴 또 육질이 살아있네. 이렇게 네. 표현하시네. 예. 이게 어디 고기야? 육질이라니. 소고기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송이철이면 가마솥에서 닭 몇 마리 삶곤 했답니다. 산을 오르내리라 지친 일꾼들을 위한 마을 보양식이죠. 거기에 송이가 빠질 수 없겠죠. 좋겠다. 쪼개면서 당기면 이렇게 찢어져요. 지게에 지고 내려오기 힘들 만큼 송이가 흔했던 시절엔 가을이면 산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여기는 걸으면 송이밭으로 가는 거예요. 따다가 이만한 걸 따다가 뚝 부러지면 꼬면 2살이 먹거든요. 바지에 싹싹 닦아가지고 마구 먹는 거예요. 모두 지나간 추억이 됐지만 여전히 가을이면 송이향 품은 닭백숙이 끓고 있습니다. 팔거나 먹지 못해 남은 송이는 고추장에 박아서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지. 옛날에는 어세가 진냉장고 없으니까 송이 따다가 그냥 고추장 던지다 넣어놨다 그래. 구독하게 말려 고추장에 박아두면
식감은 더 쫄깃해지고 송이향은 은근하게 남아 입맛이 당기는 별미 장아찌가 된답니다. 밥맛을 옛날 맛 나셔요? 하면서도 근데 요거 향이 넣어서 좀 나면서도 짭조름한. 약간 쫄깃하면서도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그러니까 제일 떨어지는 거라. 송이로 장아찌라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음식이죠. 좀 맛있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예쁘다. 진짜 이쁘다, 멋있다. 오, 이 박도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예전엔 바가지를 만들어 사용하곤 했는데 이 박이 송이와 단짝이라는군요. 박 나오는 절하고 송이 나오는 절하고 같아서 옛날부터 그런 어른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박하고 송이하고는 궁합이 맞다고. 송이향을 살리기에 맛이 순한 박이 제격이랍니다.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국을 끓이면 박에서도 송이향이 느껴지곤 했다죠. 옛날에는 흔해서 뭐 폴비 우리 영감 저 폴비를 가다가도 많이 따가지고 오고 이랬는데 요새는 소용이 없어요. 송이도 박도 귀해진 터라 그리움만 가득한 음식이 됐습니다. 아유, 가져오셨네. 이 마을 분들이 송이 맛을 즐기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주신답니다. 송이에 소금을 살살 뿌리고 호박잎에 싸서 구워 먹는 거라는군요. 뭘 묵지 않아도 돼요? 아니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이대로 불씨가 남은 아궁이 재에 올려 살짝 구워주면 된답니다. 야, 이제 저 향이 저기 이제 밴단 말이죠. 호박잎이 송이가 타지 않게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데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까? 예, 될 것 같아요. 더 맛있게 익었다. 호박잎 안에서 송이가 촉촉하게 익었습니다. 이야, 집 나온 거 보. 집 나온 거 보십시오. 그게 접이 거기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쫄깃한 식감에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솔향. 이래서 송이 하는구나. 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맛에 춘향골 사람들이 사는구나. 고단한 삶을 견뎌온 산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가을산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아이고 버섯이 좀 있을라나.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면 버섯을 찾아 산을 누비는 산꾼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집니다. 근데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 시기가 또 틀리고 그 지역마다 틀리니까 며칠 사이로 저쪽은 많이 피었고 여기는 안 피고 안 나왔고. 올해는 추위가 빨리 찾아와 버섯 찾기가 더 힘들다는데요. 엄청 크네, 엄청 커.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네.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큼직하게 자란 녀석이 첫인사를 건넵니다. 이거 털목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집에 그 목이버섯 비슷한 건데, 예, 짬뽕에 들어가는 그거보다는 좀 좋은 버섯이에요. 젤라틴처럼 말랑말랑한 탄성을 가진 털목이랍니다. 이래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예, 이거는 남 안 주는 버섯이야. 발생하는 것은 거의 죽은 나무에 많이 발생을 하죠. 살아있으면 안 붙어요. 얘는 살아있으니까 안 붙는 거예요. 죽었으니 붙는 거고. 버섯 중에는 털목이처럼 죽은 나무에 둥지를 튼 경우가 많답니다. 생을 다한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셈이죠. 나무에 붙어 자라는 녀석들은 그나마 찾기가 수월한 편이랍니다. 숲속, 이 낙엽이 많이 쌓이고. 와,
저기 뭔가 있나 본데요. 낙엽 아래 몸을 숨긴 이 녀석. 드물버섯 아재미. 맛과 향이 좋은 그물버섯 아제비이라고 합니다. 뭔지 알아요? 뭐지? 이게 알같이 생겼어도 알이 아니고 버섯이라고. 이거는 작은 알처럼 특이하게 생겼죠. 어린 말뚝버섯이랍니다. 아이 이렇게 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버섯들이 정말 많네요. 버섯이 1,800종류로 알고 있고 한국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이 350종 그리고 독버섯이 100여 종 요걸로 알고 있어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버섯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이 버섯은요, 가달에 돌기가 돋아 있어 턱수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군요. 턱수염 버섯. 네, 엄청 귀해요. 이거는 능이만큼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버섯은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답니다. 누구지? 뭔 버섯이야? 몰라. 안 돼. 먹을 수 있는 버섯과 그렇지 않은 녀석을 구별하는 것. 독버섯이라는 거죠? 못 먹는다는 거는? 아무 버섯이나 채취해서 먹는 절대 안 됩니다. 수용버섯하고 독버섯의 구분은 명확해야 되니까 채날이 애매한 거는 아예 채취를 안 하는 게 나은 방법이죠. 예, 모르는 버섯은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철칙입니다. 예. 예, 잘 안 익습니다 아직은요. 초보인데 이제 4개월 됐는데. 15년이야. 제자신가 봐요. 예, 형님인데 제자죠. 15년 차 베테랑 동생에게 버섯에 대해 하나 둘 배우고 있다는 형님. 요즘 한창 산에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배낭이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묵직한 배낭의 무게만큼 산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버섯 따왔어, 아침에. 아이고. 많이 땄어? 네, 조금 땄어요. 비 오는데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 산에 갔다 온 사람이 수고해. 네. 식사 안 하셨잖아요. 버섯 갖고 요리 좀 해드릴게요. 엄마, 버섯 딸 때 이런 버섯 있었나? 없었어. 끌려. 소금. 끌려. 아니. 여기 으뜸 끈적버섯이에요. 끈적버섯이라는 거는 여기 만졌을 때 끈적 이렇게 끈적 붙어나. 흔히 가지버섯이라는데 사실은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에요. 가지 색깔 난다고 해서 가지버섯이고 실제로 뭐 이게 제일 어렸을 때 버섯 중에 제일 맛있다고. 버섯 중에 제일 맛있다는 대중적인 버섯이죠. 많아야 돼요. 버섯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친답니다. 데쳐서 손질하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죠. 데쳐서 손질하는 게. 데치면 단단해지잖아. 네. 그냥은 만지면 부서지는데 한번 데치면 살이 단단해. 쫀득거리는 맛이 나. 버섯은 오래 두고 먹기도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야생 버섯들은 한꺼번에 데친 다음 소금에 절여서 보관한답니다. 팔러 다녔어요. 46km. 걸어 다니고. 어렸을 때 엄마가 팔러 다닌 거야? 할머니가 판 게 아니라? 내가 팔러 다닌.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막 6학년쯤. 옛날에 그 방방곡곡 집에 들어가서 팔았네? 그렇지. 그냥 산도 엄청 높아요. 저런 높은데 그냥 몇 개씩 넘어서 가고 무섭고 막 새벽에. 무섭지. 산을 오르고 장터를 누비느라 늘 바빴던 어머니에게 염장해둔 버섯은 요긴한 반찬거리가 되어주었답니다. 염장한 버섯은
한두 시간 물에 담가두면 향과 식감이 그대로 살아난다는데요. 처음 버섯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모두가 어머니 덕분이었다죠. 그래? 시작은 아이가 아팠어요. 5살 때 그 소아천식과 아토피가 발생이 되더라고. 너무 걱정됐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 산에서 뜯은 그 도라지, 자연산 도라지, 잔데 이거를 발효시킨 거를 애한테 먹이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약초도 캐고 버섯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머니표 짜거리처럼 한 번 맛을 들이니 자꾸 빠져들더랍니다. 버섯은 몸에도 좋지만 맛도 부족함이 없어 요리사였던 형욱 씨에겐 1등 식재료랍니다. 그 샤브샤브용은 주로 그물버섯류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뒤를 보면 관공이 있는 거예요. 관공. 여기에 그물망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물버섯이고, 요거는 식감이 해산물 식감이 나요. 그러니까 해산물 샤브샤브하면 맛있잖아요. 문어, 낙지, 쭈꾸미 마찬가지예요. 그물버섯들은 식감 좋은 버섯으로 으뜸이랍니다. 특히 국물 음식에 잘 어울린다는데요. 생으로 먹기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조리를 하는 게 좋답니다. 그물버섯들을 골고루 올리고 소고기까지 얹은 다음 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약초하고 능이버섯하고 우린물. 약초와 능이를 함께 우렸으니 보약이 따로 없지요. 대우 씨도 이 건강한 맛에 반해 산에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배가 한 병명도 안 나타나는 아픔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53kg까지 나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71 정도까지 나갑니다. 산이 사람을 품는 것 같아요. 기댈 수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산에 기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조금 예를 들어서 엄마 품에 기대면 사람이 좀 안정이 되듯이, 아가들이 안정이 되듯이 산이 품어주면 사람이 좀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요즘같이 산이 품은 넉넉한 그대로 구수하게 국물을 끓이면 마음까지 거뜬해지는 한 끼가 되어줍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아니요. 먹을게요. 지금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먹을 수 있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네, 오늘은 요 버섯이 나오고 내일은 저 버섯이 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신기하죠. 버섯이 있어 설레는 가을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버섯을 불멸의 영양으로 신이 내린 음식으로 귀하게 여겼답니다. 숲이 마법을 부리듯 꽃처럼 피어나는 이 버섯들은 사실 식물이 아닌 균사체, 즉 곰팡이의 일종이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진 곰팡이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 나무가 뭐 상당히 높아요. 맛있는 먹거리로만 알았던 이 신비로운 녀석들은 숲속에서 더 큰 일을 해낸답니다. 많이 심으면 낙엽송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저기 보이시죠? 나무에 있는 거? 네, 나무 밑에 그 죽은 나무에 붙어 있는. 아, 오르다 보니까 여기도 버섯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버섯이네. 네, 요거는 운지버섯인데. 그러니까 비만 오거나 이렇게 이끼끈 나무를 보면 다 이게 이게 다 버섯이란 말이죠. 그렇죠. 버섯이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이런 숲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서 그 영양가를 이 땅 속에 흡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영양분을 이 식물들이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숲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숲에서 아주 이제 이 숲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아주 기특한 버섯이네요. 맞습니다. 기특한 버섯이. 자연의 순리가 그 작은 버섯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행자에겐 자연에서 얻은 지혜가 가장 크지요. 야생콩 줄기잖아요. 노란하면 이게 지금 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란 야생 콩들이 어느새 야무지게 익었습니다. 일반 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스님에겐 부족함이 없는 먹거리가 되어준답니다. 한쯤 됐네. 자연의 멋, 이거 한 송이지만은 요 지게 한 짐을 그냥 장엄을 지키잖아요.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고 싶어 운산이라는 법명을 가졌다지요. 이곳 왕모산 자락에 홀로 터를 잡고 산 지 9년째. 있었어? 아이고.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여인 스님 되시죠? 네, 스님. 이분은 제자분이요? 네, 보살님 절에. 저희 절에. 화처럼씩 배우는 분. 네네. 아유, 이렇게 오진지 몰랐어요, 스님. 이거 전화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 차도. 차는 저 밑에 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초코버섯 재배하고 야생 뭐 콩나물 기르고 하는 거를 요즘 유튜브 대세잖아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이 그 표고 재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길래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다는데요. 2,000번도 넘어, 2,000개도 넘어. 사찰 음식을 가르치고 있는 여일 스님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바로 표고 때문이랍니다. 와, 버섯 따고 싶다. 막 따면 돼요. 표고는 죽은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인데요. 참나무 원목에 종균을 접목해 자연 그대로 키운 표고는 진한 나무 향을 품고 있답니다. 이런 건 진짜 좋다. 스님 부자신데요? 이렇게 버섯이 많아. 많이 날 적에는 내가 감당을 못해요. 이게 밖에서는 물 줘가지고 스님 에이, 시설로 여기는 물 줄 키우잖아요. 수도 없고 그냥 하늘바라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산 완전 자연산 표고버섯이네요. 완전 100%. 사찰에선 버섯이 중요한 식재료 중 하나라는데요. 특히 표고를 젖손에 꽂는답니다. 거의 표고 안 들어가는 음식이 많이 없죠. 거의 다 대부분 표고를 많이 스님들이 쓰시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산 표고 구하기가 어려워요.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버섯이라는데요. 맛과 향이 좋고 구하기 쉬운 표고는 스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랍니다. 생표고를 살짝 구우면 촉촉하게 물이 차오르면서 부드럽고 향긋해진답니다. 소금만 살살 뿌려주면 더 보탤 것도 없지요. 한번 드셔봐주세요. 거짓말이요? 맛있어요. 근데 뜨거워서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표고를 거의 다 먹어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장이 너무 많이 가미되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단박한 모습. 스님들이 그래서 단순한 삶이다. 단순하다라는 것이 뭐 거칠애가 없다. 응? 아주 깔끔하다. 단박하다.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소박한 맛이 진미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표고구이입니다. 밥재료 이게 야생 콩이요. 네, 이번엔 야생 콩을 넣어 밥을 지을 거랍니다. 크기는 작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야생 콩에 표고로 향을 더합니다. 네, 처음 봅니다. 아 근데 굉장히 조그맣나요? 표고를 얹을 거예요? 네,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제 여기서 가시면 노상 이제 이거 콩 훑으러 다니겠는데? 구수한 야생 콩과 향긋한 표고의 만남. 더할 나위 없는 가을 별미입니다. 작은 야생 콩으로 메주를 쏘어 된장까지 담아 놓으셨다는군요. 이렇게 넣어도 스님 된장이 뭐? 그러면 이건 야생 콩으로만 지금 순 된장인가요? 이건 100%. 한번 저 먹어봐도 돼요? 야, 맛있어요.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100% 야생 콩. 맛이 깊은 맛이 있어요. 있어요. 100%. 저 놀랐어요, 솔직히. 야, 된장의 깊은 맛에는 이 표고도 한몫 거들었다죠. 향이 강해 쉽게 먹기 힘든 고수는 스님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준다 해서 사찰밥상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진짜 실하다. 아니 뿌리는 안 먹어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 고수를 먹습니다. 스님 처음에 비위가 상한데 아 이거 먹어야 중노를 잘한다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맛있어요. 고수는 묵과 함께 무칠 거라는데요. 묵을 기름에 한번 구우면 더 맛있다는군요. 쫄깃거리는 그 식감 있죠? 야. 간장을 좀 넣고요. 깨소금과 간장으로 단출하게 고수를 무칩니다. 이 맛을 알아야 진짜 스님이 될 수 있다고 했다죠. 향이 더 나는구나. 네. 안 자르면은 이제 스님 뭐 요리 잘 하세요? 엄청 잘하죠.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게 30년이야. 30년이요. 바라가남이고 밀짚 모자 쓰고 석양무렵에 걸어 그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 그거 안 해봤으면 나는 아마 지금쯤 내가 폐인되지 않았을까. 해보니까 또 그런 환상에서 많이 깨졌는데 참 멋쟁이가 난 스님 되는 길인 줄 알았지. 있다. 네, 절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스님들 생활을 보고 아 정말 멋진 길이 있구나. 나도 좀 이렇게 멋진 길을 가야 되겠다.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고수 맛을 아는 수행자로 살아갑니다. 표고는 말려두면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답니다. 채소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하죠. 고수를 다져 양념장을 만들고 표고향 진하게 우러난 채수에 국수를 말아 놓으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지요. 네, 스님들이 웃는다. 국수 나오면 좋아서 그만큼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세요. 스님들을 웃게 한다고 해서 이름도 성소.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참네. 아낌없이 내어준 자연과 땀 흘린 노고의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 스님들에겐 밥상의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자연하고 가까이 정말 가식 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수행할 수 있는 스님이 요즘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스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 이런 일이 없으니까 별식이자 참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째지고 있잖아 지금. 우연히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으니 참 좋은 인연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이치가 거기 있는 거겠죠. 지리산 자락 하늘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오르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뭔가 찾고 있나 봅니다. 아이고, 야, 이게 요 밑에 있는데 밑에 가서 보십시오.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신다고요? 네, 내려가야죠. 그럼 뭐 안 내려가고 어떻게 땁니까 이것을? 먹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왕 버섯이죠. 아무나 못 먹는 게. 우선 안전하게 장비부터 챙겨야겠죠. 나무에 단단하게 묶은 줄을 몸에 고정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군요. 발 아래가 벼랑 끝. 줄 하나에 생명을 건 아슬아슬한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절벽에만 숨어 사는 녀석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걸까요? 돌에 붙은 기라고 해서 기처럼 생겼다 서기버섯. 얇은 종이장처럼 생긴 이 서기는 흔히 버섯이라고 부르지만 지의류 일종으로 버섯과 이끼의 중간쯤 된다는데요. 해발 700m 이상 높은 산 바위에 바짝 붙어 수십 년 세월을 견디며 자랍니다. 요 정도는 돼야 따죠. 뭐 한 30년. 30년. 예. 예. 1년에 1mm 내지 2mm 자란다 하거든요. 절벽 아래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내내 애가 탑니다. 위에 내려와야 마음이 편하죠. 안도감 생기고 위에 쳐다보면 아이고 다음에는 또 안 와야겠다. 바위에 붙어 사는 서기처럼 산에 오를 때면 부부가 늘 함께랍니다. 같이 안 다니면은 제가 불안하죠. 이 사람이 또 도시로 나갈까 싶어서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저는 나갈 생각 1도 없거든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같이 다녀 빨리. 그래서 좀 쉬었다가 쉬어. 상투에 수염까지 범상치 않은 외모 덕분에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요. 아 그럼 장가 갔으면 어른이 됐으면 상투를 틀어야지.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투도 안 틀고 장가를 가더라고. 희한한 사람 시대예요. 여운체 이발수도 없고 또 카이도 잘 안 들어요 요즘. 아유. 처음에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뭐냐 이방인 내신이 뭐 했으면서 수염도 몇 가닥 안 난데 그런다고 나보고 신랑 잘 때 막 싹 밀으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른다 하면 이제 제가 더 서운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제 여기 이 모습에 이제 익숙하니까. 외모도 성격도 다르지만 지리산에서 나하고 자란 부부는 산 좋아하는 것만큼은 천생연분이랍니다.
오늘 저것밖에 못 떴다. 이거라도 어디요? 고생 많았어요. 찌지. 이게 돌이거든요.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데 안 만져보시라니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돌을 감싸고 거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돌을 감싸면서 이제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서기는 손질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겉면에 붙어 있는 돌과 이물질을 꼼꼼하게 떼어낸 다음 망에 담아 흐르는 물에 빨래하듯 치댑니다. 아니, 50년 동안 모욕도 안 했으니 이번에 모욕 제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야 한다죠. 옛날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명절에만 써요, 이걸. 제사 때. 칠산 옆쪽에 꼭 있어야 될 음식. 서기는 들기름과 마늘만 넣고 볶습니다. 평소에는 맛보기 힘들지만 명절이나 제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죠. 이제 친정 아버지가 산에 가면 이제 많이도 못 가니까 조금 해갖고 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막 밖에 못 먹으니까 형제들이 막 그걸 서로 먹으려고. 담백하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서기만 찾게 된다는군요. 행복하죠. 그지? 여기서 아니면 이걸 어디서 먹어봐요? 이 산골에 잘 들어왔지. 이런 산골에 들어왔으니 이런 맛 보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멋있어, 인생. 상에 오르는 순간 젓가락 전쟁을 부르던 귀한 서기볶음입니다. 서기를 듬뿍 넣고 전을 부치는 건 쉽게 엄두내기 힘든 음식이죠. 고향 돌아와 사니 이런 호사도 누린다 싶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이 꽤나 멀고 험했답니다. 아, 오갈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고향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둘째가 27살인데 걔 젖 먹을 때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분유값이 없을 정도로. 돼지 저금통 탈탈 터니까 25,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 계곡에 이제 일주일 그 기저귀 모아놨다가 계곡 가서 계곡 막 한 번씩 빨고.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27, 8 정도 됐네요. 돌아보면 한순간도 쉬운 게 없었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리는 위험도 감수할 만큼 절박했죠.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 안 딸 거 아닙니까? 안 따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죠. 표고나 송이로 따라고 진짜 계절별로 가는 사람 있는데 나는 이 지형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만 찾다 보니까 서기가 있는 거예요. 서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기에 이제 매력에 빠져서 이제 지금까지 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리면서도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지요. 첫인상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키도 작아, 눈꼬리도 찢어졌어, 산적두목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다시 태어나면은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하나, 둘, 셋. 너. 나도 콜. 몇 점? 몇 점? 78점. 78점. 100점은 못 주겠어요. 네? 만족하세요, 78점이면 만족하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도시로 뭐 나가서 뭐 아파트를 줄게 뭐 해도 저는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압력 소단에서 뭉근하게 익은 이석이 백숙처럼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온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웃으며 마주 앉아 좋은 음식 나눌 수 있으니 이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을 같이 붙어 있는 게 최고고 더 이상 없어요. 뭐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의 든든한 산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기 할머니 소나무. 우리 집사람처럼 지리산을 깊이 지키고 있고 집사람은 나를 무던하게 지키고 있고 이게 천년송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얼마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분들처럼 나도 5, 6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인지라 100년만 같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라고? 이 할머니처럼 꿋꿋하게 삽시다. 그게 우리 바람이잖아. 그러시게요. 늘 곁에 있어 그 귀함과 고마움을 미처 몰랐습니다. 서로 기대어 생명을 키우는 버섯들처럼 이 가을 최고의 선물은 당신입니다. 숲이라는 것이 일종의 비밀의 화원. 이것도 버섯이네. 제 버섯으로 보입니다. 이 숲 어딘가에는 이름 모를 버섯들이 다 자라고 있겠죠. 그 버섯이 있어서 또 이 생명의 숲에 생명이 자라는 거고 또 우리 밥상도 풍성해졌으니까 참 버섯이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버섯이 있어서 좋은 가을 이 풍치를 느끼고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